지난달에 전기버스 제조회사인 프로테라에 대한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프로테라는 북미 전기버스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미국 전기버스 1위 업체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예탁결제원 순매수액 탑2에 위치해서 제 눈길을 끌어서 저도 공부해볼 겸 만들어 본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작년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올 2분기 실적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주가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중순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잠시 횡보를 했었는데요. 최근 5일 연속 운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힘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꺾이는 시점부터 거래량이 늘었는데요. 주가를 봐도 그렇지만 온밸런스 볼륨이 꺾이는 것을 봐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 거래량, 온밸런스 볼륨 모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온밸런스 볼륨은 상승한 날의 거래량 누계에서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 누계를 빼 산출합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차트상에서 캔들 위아래로 그려진 하늘색 라인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왼쪽의 시처럼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그 확률은 약 95%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밴드를 벗어날 확률은 5%입니다. 발생 확률은 5%로 적지만 주가가 밴드를 벗어날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큰 폭의 움직임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면서 밴드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까지 봐도 최근 흐름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캐탈리스트가 없다면 주가가 반등하여 극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칩디스트리뷰션에서 확인한 투자자의 평단가는 14.16불입니다. 평단가도 그렇지만 이익보다는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퍼와 PBR 기준으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사실 저는 퍼나 PBR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트레이딩을 할 때는 모멘텀을 주로 보고 투자할 때는 주가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준다면 매월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삼아 프로테라의 주가 수준을 퍼와 PBR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주가가 빨간색 영역에 있다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반대로 주가가 녹색 영역에 있다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노란색 영역에 있다면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은 퍼와 PBR 기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추세는 정반대입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번 분기 어닝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올라간 것이고요. 반면 PBR은 북밸류에 큰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나 PBR 같이 어떤 비율을 볼 때는 분모와 분자를 다 같이 보셔야 합니다. 퍼포먼스를 보면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모두 손실 구간입니다. 한편으로 S&P 500은 몇 년 혹은 몇 달째 과열 논란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파이낸스 컨트롤러를 했었는데요. 당시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등 많은 실적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실적 보고서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실적이 좋냐 나쁘냐? 좋으면 지속 가능하냐? 나쁘면 왜 나쁘고 액션 플랜은 무엇이냐? 프로테라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물론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가 프로테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비 39%나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5,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분기별 매출 추이를 차트로 그려봤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최근 분기 실적인데요. 이번 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이긴 하지만 흐름을 보면 분기별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사이클을 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매출 추이를 보면 매출 성장이 있는 기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3개년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작년 2020년에는 미국 이외 나라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 동기비로 이번 분기 매출이 39%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39%나 감소해서 2,9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라인별로 보니까 매출 환가율 증가가 원인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 밑단에 있는 일반 관리비나 연구개발비는 매출 대비로 보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플러스 39%,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4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분기별 매출은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막대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019년 3분기부터 보면 최고 좋을 때는 마이너스 41%, 가장 저조할 때는 마이너스 71%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51%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매출을 늘리거나 그리고 또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만약 변동비보다 고정비 포션이 크다면 매출이 커짐에 따라 영업이익 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건데요. 프로테라가 제조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정비 포션이 어느 정도 클 것 같긴 합니다. 결국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느냐가 프로테라한테는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순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비 732%나 하락하여 마이너스 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천만 달러인데 순이익이 1.9억 달러이니까 차액은 1.6억 달러입니다. 어디서 이 비용이 증가한 건지 보니까 아더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1.3억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비용이 어떤 성격인지는 말 그대로 아더로 묶어버려서 이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은행 대출금과 관련된 전환부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환부채는 금융기관이 프로테라에 대출하거나 보증을 선 돈을 회수하지 않고 주식과 대출금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부채 규모만큼의 주식을 넘겨줘야 하므로 자본 조달 비용이나 경영권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가 해석 효과도 있습니다. 순이익률을 막대 차트로 그려봤습니다. 유난히 이번 분기가 떨어지는데요. 만약에 전환부채 관련 1.3억이 없었다면 순손실은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과 매출 대비 비율을 기록했을 겁니다. 흐름을 볼 때는 이런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순손실이 워낙 컸으니 나빠졌고요. 투자활동연금 흐름은 플러스인데요. 투자를 해서 현금을 쓰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 것을 보면 자산 매각 같은 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제일 윗줄에 있는 투자 지출을 보면 투자 규모는 크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토탈 아더 인베스팅 액티비티에 400만 달러가 꽂혔다는 것인데요. 디테일한 내역은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6억 달러가 순이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영업활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환부채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는 플러스 현금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영업활동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고 다른 활동에서 돈이 들어와서 현금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영업활동에서 현금 창출이 되어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셨을 것이고 당연하게도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각각 10.95, 9.6입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것이고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것인데요.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만 포함합니다. 유동비율 이상, 당좌비율은 1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는데 프로테라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높습니다. 관건은 이 좋은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분기별 추이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미수금 회전율은 3.95로 매출 채권 회전일수로 환산하면 92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품을 팔았을 때 92일의 수금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작년 평균하고 비슷한 수치이고 절대적으로 봐도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재고회전율은 매출원가에서 평균 재고를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프로테라는 2.44의 재고회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또는 버스 제조업체의 평균 재고회전율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수준일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2분기 실적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보셨다시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프로테라를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 보여서 투자로 접근하고 계시다면 제가 프로테라를 깊게 공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흔들리지 말고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프로테라 주가 흐름과 2021년 2분기 실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